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테마를 게덱스로 설정을 상태 관리를 하는 방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디바이스의 설정 값을 기본적으로 설정되겠지만은 이제는 사이드 드로어의 설정을 누르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값을 앱이 종료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라이브러리 Shared Preference라는 것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부터 먼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열어가지고 flutter pub add getX도 추가를 해야 되겠죠. get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shared preference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get 그 다음에 shared preference 라이브러리가 세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먼저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src 밑에 컨트롤러 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테마 컨트롤러 .dart를 만들어 주고 클래스 테마 컨트롤러 getX 컨트롤러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getX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로컬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야 휘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shared preference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을 주입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값 라이트 모드냐 다크 모드냐를 관리할 수 있는 RX 모드로 이제 테마 모드라는 것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모드 테마 모드를 라이트 OBS 디폴트 값을 이제 저걸 한 거죠. 라이트 모드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메인 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쉐어드 프레퍼런스를 먼저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싱크로 만들어줘야 되고 메인 함수를요. widget flutter binding에 ensure initialized 요거를 해줘야 돼요. 네, 영상을 찍을 당시에 제가 widget flutter binding ensure initialized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함수는 이제 플러터에서 이제 플러터 프레임워크와 플랫폼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 간 그 OS 단의 그런 입력과 출력의 서비스를 바인딩을 연결을 해주는데 이제 초기화하는 메소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앱이 실행이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초기화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런앱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바인딩이 초기화 되었는지 수동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쉐어드 프레퍼런스와 파이어베이스가 그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런 앱이 실행되기 전에 뭔가 이제 플랫폼과의 그 상호작용을 할 때 선제적으로 먼저 선언을 해주는 것이죠. 예, 그런 이유로 이 함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shared preferences의 await shared preference get instance로 생성을 해줘야 되죠. 그런 다음 이 props를 이제 getX get put에다가 주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템 컨트롤러에다가 이제 넣어주시고 얘가 이제 무한히 앱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permanent를 true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이 getX에 이렇게 의존성, 그러니까 컨텍스트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getX가 관리될 수 있도록 주입을 하는 건데, 그거는 보통 여기 마테리얼 앱에서 get 마테리얼로 바꿔주잖아요. 여기 보면은 init binding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통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 다크 모드, 그러니까 테마 설정을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테마 모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라이트 모드로 갈 거냐, 다크 모드로 갈 거냐에 따라서 이제 자 보시면 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라이트 모드죠. 라이트 모드가 지금 밖에 시스템도 라이트 모드예요. 근데 여기에 자 여기에다가 테마 모드를 다크로 하게 되면은 다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라이트로 하게 되면은 라이트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에 설정 값을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젯 상위에서 이 테마 컨트롤러가 이미 주입이 된 상태여야 처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get view로 바꿔주시고 테마 컨트롤러 해서 여기에다가 obx 감싸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 모드를 컨트롤러에 보면 저희가 테마 모드라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드가 만약에 다크 모드다 이렇게 할 경우 새로 고침하면 다크 모드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고침. 자, 밖에가 지금 시스템 모드가 다크예요. 다크 모드고 저희가 앱에서는 요거를 세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의 라이트 모드에 따라서 얘가 바뀌어야 되는데 다크 모드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에 초기 값으로 라이트 모드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앱이 실행됐을 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init 테마 모드라고 해가지고 void init 테마 모드 해서 여기에 보면은 getX에 보면은 is 다크 모드 is 플랫폼 다크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크 모드냐 아니냐 라는 것을 통해서 테마 데이터 테마 모드를 이제 주입하면 되겠죠. 테마 모드를 라이트라고 바꿔주는 이제 컨트롤러의 init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init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테마 모드를 받아와서 테마 모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갔다가 세팅 바꿔주고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자, 이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 이제 init 테마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될 건데 이게 이제 리줌 상태 갔다가 들어왔을 때 init 테마 모드의 이벤트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리줌이라는 이벤트를 트래킹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getX에 보시면은 풀 라이프 사이클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풀 라이프 사이클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 with
풀 라이프 사이클 믹스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속을 받아 주셔야 리줌이라는 이벤트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온 리줌이라는 게 있죠. 자, 다른 것들도 뭐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 리줌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리줌가 호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다가 사용자가 이제 다시 들어왔을 경우, 이게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다시 지웠다가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온 리줌이 호출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이제 화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닛 모드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 리줌 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온 이닛 할 때 온 이닛도 사용을 해서 온 이닛 할 때는 이닛 함수를 호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새로 고침할 때 처리가 되고, 여기에서 다크 모드로 바꿨을 때 돌아오면 다크 모드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다른 것들은 할 필요가 없고, 요 테마 드로워의 이 부분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부분에도 스테이트 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스테이트 풀이 필요 없죠. 스테이트 레스로 바꿔주기 전에 이제 게덱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get 뷰로 해주시고, 여기는 팀 모드, 팀 컨트롤러죠. 팀 컨트롤러 해주시고, 여기 컬럼 쪽을 OBX로 감싸준 다음, 이 부분도 이 모드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겠죠. 컨트롤러의 탭 모드가 팀 모드 라이트일 경우에는 라이트 모드, 아니면은 다크 모드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라이트 모드 해주시면 되고, 요 인밸리드 여기 부분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테마가 적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온체인지 부분을 일단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사이드 들어보면은 이제 새로 고침할게요. 네, 다크 모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나갔다가 라이트 모드를 바꿔주시면은 들어오면 라이트 모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위치문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시스템 모드가 아니고 이 앱 내의 설정 값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에 업데이트 모드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K가 true일 때는 팀 모드를 라이트로 보내줘야 되고, 아닐 경우에는 다크 모드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모드를 한 컨트롤러에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팀 모드를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면 다크 모드가 되죠. 근데 새로 고침을 하면
다크 모드가 사라져 버리죠. 그거는 아직 저희가 시스템 데이터로 저장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자, 이제 여기서 자, 업데이트 모드를 할 때 이제 저장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브 로컬 씬 모드라고 해서 모드 값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void save local 씬 모드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 자, props에서 set 불리언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는 is dark 모드냐 라고 해서 자, 이제 씬 모드의 값이 다크면 true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불리언 값으로 is dark 모드를 불러올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 props에 get 불리언 값으로 is dark 모드를 불러와 주면 이 값이 있으면 저장이 된 거고 이 값이 없으면 저장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init 모드 할 때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dark mode 데이터라고 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그거는 요거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널 값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is dark 모드가 dark 모드 데이터가 이제 널이면 저장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씬 모드를 호출을 해줘야 되겠죠. 씬 모드를 업데이트 모드에다가 지금 이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넣어주면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최초 앱이 실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최초 모드이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없어서 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모드를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세이브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옵셔널로 불리언으로 is save local data 얘는 디폴트는 false로 두고 이게 true일 때만 저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if true일 때만 저장을 시키는 걸로 하면 되고요. 이제 업데이트 모드로 이제 저장 값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은 안 될 거예요. init 함수에서는요. 그리고 이게 아닐 경우 저장되어 있다. 그 말은 즉슨 is dark 모드에 따라서 업데이트 모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dark 모드 데이터가 다크고 아니면 라이트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데이트 모드를 토글할 때 여기에서는 저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is save local data를 true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설정된 값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크 모드로 먼저 바꿔보고 그러면 다크 모드로 바뀔 거죠. 아직은 저희가 이것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누르게 된다. 이제 라이트 모드가 됐잖아요. 새로 고침을 해도 네, 라이트 모드가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깥에서 화이트에서 다크로 다시 바꿔도 여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언제 바뀌냐? 이걸로만 처리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etX를 통해서 모드를 바꿔보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블럭을 통해서 지금 이제 getX를 통해서 알아봤고 블럭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되시고 함께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